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랍아웃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강의 순서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기계학습에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드랍아웃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코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파란색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이 데이터를 잘 피팅시키는 어떤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럴 때 리니어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데이터에 잘 피팅을 되지 못하고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곡선으로 한번 이 데이터를 피팅 시켜 볼게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에 잘 피팅이 됐다 혹은 데이터에 피팅이 잘 되지 못했다 라고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써서 한번 이 데이터에 피팅을 시켜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파란색 데이터를 완전 알맞게 꼭꼭 지나가죠. 네, 이렇게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리니어하게 피팅한 모델이고요. 가운데가 곡선으로 피팅을 시킨 거고 오른쪽이 굉장히 고차원의 하이디멘셔널한 모델을 가지고 피팅을 시킨 거죠. 사람에 따라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기계 학습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케이스들을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언더피팅, 피팅이 좀 너무 덜 됐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 파란색 데이터에만 피팅이 되어 있다. 너무 많이 과적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 언더피팅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습이 덜 됐다 하고는 학습을 할 수 없는 너무 낮은 차원의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버피팅의 경우는 너무 학습 데이터셋에만 피팅되어 있고 너무 고차원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란색 데이터를 정말 완벽하게 피팅해서 표현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예제를 바꿔서 아까 같이 방금 같은 레그레션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로 설명을 좀 예제를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데이터고요.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분류하는 어떤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트레인셋이 주어졌는데요. 이 트레인셋을 아까 같은 이런 굉장히 오버피팅 되도록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가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보시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데이터들을 거의 100%에 가깝게 완벽하게 분류를 해내는 분류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 트레인을 하는 도중 이 클래시파이어는 어큐러시가 100%에 도달을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실제 저희는 테스트를 하는 게 목적이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테스트 셋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테스트 셋에 저 클래시파이어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오분류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잘못 분류하는 게 굉장히 많죠. 샘플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인셋에서는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 테스트셋에서 적용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버피팅된 모델은 에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가운데에 있던 모델로 한번 봐볼까요? 이런 모델. 적당하게 피팅이 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면
학습을 하는 당시에는 뭐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오버피팅된 모델에 비해서는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테스트 시에는 이런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오버피팅의 문제점이었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정리해서 보면 오버피팅이라 함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높은 어큐러시를 갖는 이런 에러 레이터가 굉장히 낮죠. 지금 트레인셋에서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낮고 어큐러시가 높은 학습이 되었지만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그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에러 레이트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오버피팅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린다, 피처를 줄인다, 뭐 레귤라이제이션을 텀을 추가한다 등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왔고 개발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드랍아웃이라는 조금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드랍아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방법을 다시 돌아볼게요.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데이터들이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반복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아웃풋을 그라운드 트루스랑 차이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방식이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제 잘 아는 방식인데요. 그러면은 드랍아웃을 이런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드랍아웃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말로 설명을 드려보면 드랍아웃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각 레이어에 존재하는 노드 혹은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이 노드들을 무작위 특정 어떤 설정된 비율에 따라서 무작위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걸 드랍아웃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좀 상황을 한번 같이 드랍아웃이 적용된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X가, 학습 데이터 X가 주어졌다고 처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드랍아웃이 각 레이어, 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는 드랍아웃을 사용하는 상황이고요. 그 드랍아웃의 어떤 설정된 특정 비율에 따라서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노드는 사용을 안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사용을 하겠다고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드에 있는 웨이트들만 사용을 해서 전파가 되게 되고요. 윗 레이어로. 그럼 그 윗 레이어에서는 마찬가지로 드랍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무작위로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드는 사용을 하지 않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노드만 사용하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가중치만을 이용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전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노드가 선택이 되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노드들만 사용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트, 세 개의 웨이트만 사용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구하게 되고요. 이 아웃풋과 GT와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구해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X2라는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요. 그때도 이 드랍아웃은 어떤 처음에 사전에 설정된 비율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 노드 중에 사용하지 않은 로드와 사용할 로드를 고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용하게 되는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만을 이용해서 두 번째 레이어로 전파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로드와 사용하지 않은 로드를 사용해서 세 번째 노드로 전파가 되게 되고 세 번째 노드에서도 최종 아웃풋을 내기 위해 사용할 로드와 사용하지 않은 로드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드랍아웃이라는 게 이건데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괴상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성능의 향상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관점에 따라서는 매번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들이 다른 결과를 내고 그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형태잖아요. 왜냐면은 매 학습 스텝마다 사용할 노드가 무작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뭐 네트워크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최종 결과를 내는 어떤 네트워크 앙상블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드랍아웃을 실제 코드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 강 코드에 있던 5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던 코드와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를 갖고 왔고요. 거기에 이 토치 nn.dropout이라는 저희가 드랍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 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probability인데요. 제가 아까 드랍아웃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사전에 설정된 어떤 특정 확률에 따라서 무작위로 선택을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p가 그 확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내가 이번 스텝 학습을 하면서 이번 스텝에서 내가 갖고 있는 노드 전체 노드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을 안 할지 드랍을 할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78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겠죠. 입력이 784니까. 그럴 경우 784의 노드 중에 만약에 드랍 프로버빌리티 저희가 한 뭐 0.5, 50%로 설정을 했다 라고 하면 이 784개의 절반인 392개만을 사용을 하겠다 라는 게 됩니다. 물론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뭐 392개가 정확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392개가 되겠죠. 시행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에 가까워지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저희가 이 모델을 선언할 때 여기에 드랍아웃을 넣어주면 드랍아웃을 적용한 그 레이어에 해당 레이어에 드랍아웃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드랍아웃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드랍아웃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노드들을 사용할 노드와 사용하지 않을 노드들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학습을 할 때의 방식이고요. 실제 이밸루에이션, 즉 테스트 셋에 사용을 할 때는 노드들을 사용하는 노드와 사용하지 않는 노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모든 노드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랍아웃을 사용할 때는 이 이밸루에이션 모드와 트레인 모드에 항상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트레인 모드는 이 모델 트레인 가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모델 안에 있는 모든 드랍아웃은 이제 적용을 하겠다. 즉 내가 원래 설정한 그 비율에 따라서 노드를 버릴 노드와 버리지 않을 노드를 매번 선택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모델 이발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모델에 있는 드랍아웃을 지금부터 사용하지 않겠다. 즉 내가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이밸루에이션에 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꼭 트레인이라는 걸 사전에 선언을 해주시고 이 학습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반대로 테스트를 할 때는 꼭 이 이밸루에이션을 한번 선언을 해주시고 이밸루에이션, 즉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공식 홈페이지 파이토치에 있는 설명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관련 링크는 여기니까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케이스도 사용을 해요. 이 트레인과 이밸루에이션 이 모드가 드랍아웃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알게 되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필요한 모드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